우선 KF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공공외교 활동이라는 것은 해외 대중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를 또 더 좋아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것이 KF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1991년부터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비전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 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 전체 한 150여 명 정도 규모인데, 작년부터는 3원화되어서 제주와 서울, 부산에서 지금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한 100여 명, 서울에 한 30여 명, 부산에 한 20여 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해외에는 8개소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비와 전체 운영비는 우리 국민에게 이 여권을 발급하실 때 부과되는 국제교류 기여금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KF의 사업 추진 전략은 이제 일단 외국 국민의 한국을 이해하고 지지를 이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단계별로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지 단계부터 관식, 지식 습득, 지지 행동 이렇게 5단계별로 우선은 현지의 문화교를 통해서 한국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좋아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국 정책적으로 지지를 확보하는 3가지 영역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으로 보자면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교류 협력 이렇게 3가지이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학 사업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통하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전문가,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을 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글로벌 한국학 진흥은 이제 지식 분야에서 공공외교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91년도에 저희가 해외 한국학 기반 구축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에 32개국의 152개 대학에 이제 한국학이 강좌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2019년 기준으로는 110여 개국에서 1,400여 개 대학에서 지금 강좌 운영으로 조금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한국학에서 중요한 영역이 해외 한국학 전문가 육성인데요. 그래서 학업 단계별로 한국어 연수를 지원하고 대학원생들의 어떤 공부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 박사 후에 커리어 디벨롭먼트나 다음에 방한 연구까지 지원하는 펠로십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요. 다음에 해외 외교관들이 한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 언어 문화 연수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사회과 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외국 교육자 워크숍, 해외 한국학 특강 등도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한 7,200여 명이 전 세계 각국에서 참여를 해서 일단 한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조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해외 유력 인사의 방한 초청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왔고, 다음에 미국 의회 보좌관 초청이라든지 중국, 인도, 아세안 등 다양한 주요 국가에서의 차세대 급의 지도자들의 방한 초청을 계속 해왔고요. 청년 교류, 다음에 미평화 봉사단체의 방한 초청 등을 진행을 해서 현재 연간 1,000여 명,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12,000여 명 이상의 어떤 각국의 리더들이, 전 세계 리더와 차세대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시고 한국과 한국에 대한 조금 더 우호적 입장을 다지는데 저희가 조금 더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양자간 포럼, 해외 싱크탱크 지원, 차세대 전문가 육성, 한미 미래비전 사업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한국 관련 정책 형성, 기여에도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해외에 있는 주요 거점 박물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한국 유물들을 자주 보유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그런 유물들이 잘 보여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한국실 설치 사업을 진행을 해서 현재까지 10여 개국에 29개의 한국실이 설치가 된 바가 있었고요. 다음 재해공간과 협력하에 해외단체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라든지, 다음에 한식 소개, 한국 영화 상영 같은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에
단순히 한국을 일방향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전 세계와 같이 공감하고 있는 중요한 전 세계적인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입장을 공유하는 글로벌 문화 나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KF에서는 자료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뭐 다양한 도서 자료라든지 문화 자료, 다음에 이북, 뭐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도 한국을 해외에 잘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문화 소개 개간지 코리아나를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국내 유일하게 11개 언어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쌍방향 문화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민 참여 공공외교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KF의 글로벌 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이제 전제하에 저희가 이런 쌍방향으로 이제 단순히 우리만 일방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나라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 교류와 국민 참여 공공외교를 이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글로벌 센터에는 뭐 갤러리도 공간도 있고 거기서 전시나 공연, 영화 같은 걸 연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는 주한 대사관들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센터가 이제 진행해왔던 사업이 쌍방향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또 좀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공공외교 활동에 KF가 최근에 좀 더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아세안 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KF가 이제 운영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 아세안의 쌍방향 문화 학술 인적 교육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지 학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포럼, 세미나 등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세안 문화원이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면 신북방 측면에서 한중한 협력 포럼 사무국을 줄 수 있는데요. KF가 이 한중한 협력 포럼 사무국을 2017년부터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한중한 협력 포럼의 개최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7대 중점 협력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한 협력 포럼 사무국에서 하는 부분 중에서 대학생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단 신북방 전문가, 저희가 아무리 북방 협력을 진행하려고 해도 국내 전문가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그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이 돼서 그런 일자리에서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포석을 다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올해가 3년 차인데 기초 역량교육 1개월, 다음에 현지 네트워킹과 기업견학 3주, 해외 인턴십 3개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8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돼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이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가 직접 공공외교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싶다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라는 사업입니다.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는 국민이 직접 기획한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잠깐 이제 그 사업의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인 분은 누구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해외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고자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조금 제외 여건은 당연히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활동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요. 종교나 성교 관련된 목적은 할 수 없고, 영리활동 추구도 할 수 없고, 타기관의 지원을 수혜하는 사람들도 할 수 없고, 당순 행사 참가나 회원활동 지원, 인력 별도,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인력 별도로 채용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직접 한국을 소개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프로젝트는 매년 10건 이내, 다음에 국내에서
중한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도 매년 10건 이내인데 이 실제 지원 규모는 매년 조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공고를,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해외 팀의 경우는 최대 2천만 원 이내이고 국내 팀별은 최대 1,000만 원 이내까지 하는데요. 이제 뭐 당연히 인건비, 경상경비, 자산구입비, 사무실 운영경비, 예비비 이런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 KF의 신청 포털, 사업 신청 포털이 있어요. 거기랑 저 KF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략 5월경에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선정이 되면은 이제 발대식을 거쳐서 한 5월에서 10월 사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 최종 결과 발표는 하반기에 진행하는 이러한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프로젝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보부상이라는 팀이 할로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2019년에 진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현지에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전래동화,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영어로 직접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통 의봉을 체험을 하면서 이게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IT 컨텐츠, 상업 반응형 이북을 제작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지에 있는 어린이들, 가족들과 이제 굉장히 즐거운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큰 효과를 냈었고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도 284명이 참가해서 14건의 이북을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된다든지, 아이슬란드 교육부 장관이 이 워크숍을 직접 와서 참관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굉장히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그리나라는 팀이 이제 했던 굉장히 사기적인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을 접다라는 이제 제하의 프로젝트였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한국전쟁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참전했던 이제 그 유일한 국가이고요. 거기에 이제 6천여 명의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분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은 한 300여 분 정도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팀이 착안을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 현재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가족 사진을 촬영을 하고 증정을 하고 사진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서 또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참전 용사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 부분은 저희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강경화 장관도 그쪽을 가서 같이 참여하시는 행사도 진행을 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공외교를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제 박람회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공공외교를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외교 아카데미를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유수 대학들과 협력을 하에 공공외교 강좌를 제공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학교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외교 아카데미 대학형 사업을 하고 있고, 가톨릭 때도 저희 공공외교 아카데미 협력대학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공공외교 아카데미 일반형 사업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 직장인들, 국제교류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금 더 맞춤형 공공외교 강좌를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학생분들도 학교를 가실 수 없지만 저희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교류 프로그램 시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과 자료를 매우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F 홈페이지에 오시면 공공외교 교육자료실이라는 부분을 올해 신설을 했고요. 거기에 가시면 공공외교에 관련된 단행본이 이제 이북화된 자료라든지 KF의 공공외교 관련된 자료라든지 외교부의 자료 이런 부분들을 업로드 해놓았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좋은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공공외교 아카데미라는 이제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인가요? KF 유튜브 채널에 공공외교 강좌를 이제 4강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5분씩 해서 1시간이면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공공외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한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각 나라의 사례라든지 또 KF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수 있는 공공외교 아카데미인데요. 이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공외교 아카데미 유튜브 감상평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공공외교에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제 이를 위해서 국내외에 있는 공공외교 유관 기관 전문가분들도 참여하셔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나홀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체험하실 수 있는 공공외교 주간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3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2020년 11월 12일에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지만 올해는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공공외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pdweek.or.kr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것이 디지털 플랫폼이 되어서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 잡지일 텐데 모노클의 타일러 브릴레 편집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신 바 있었고요. 뭐 리퍼트 대사님도 오셔서 반려동물과 공공외교라는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고, 그런 턱뿐만이 아니라 뭐 공공외교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같이 서로 공유하거나 KF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진로 탐색과 KF의 프로그램 참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참가자들의 어떤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 대사관들도 각 나라를 홍보하는 부스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도 온라인으로 많은 대사관에서 부스, 뭐 온라인으로 소개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랜선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공공외교 본격적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공공외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좀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공공외교라는 차원에서는 우선은 먼저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CSIS, 시프리랜드, 다음 영국박물관, 뭐 LA 카운티 뮤지엄, 뭐 하버드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이 그 기관에 가서 국제적 감각, 전문성,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앞서 저희가 해외 박물관이나 해외 띵크탱크나 뭐 각 대학과 협력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KF가 30여 년간 쌓아왔던 그 교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그에 기여를 하고자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또 다양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가셔서 뭐 우리나라와는 다른 좀 시스템을 보면서 거기서 그 시스템적인 부분도 취하시고 또 전문 영역에서 어떤 연구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경험을 쌓고 오신 부분이 많았고, 오신 다음에도 또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년 저희가 한 상반기 5, 6월경에 사업 설명회와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하는데요. 특이하게 내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이제 공모가 끝났을 시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 설명회와 공모가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경에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회 시작하고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이제 관심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띵크탱크의 부개척, 그다음에 도서관, 해외 대학 소속 도서관의 13개척, 그다음에 이제 해외 박물관의 8개척, 그리고 이제 유럽 의회라든지 자치도 글로벌 세미나 같은 국제 기구에도 한 2개척 정도 이제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그 분야별로 조금 상이하긴 한데요. 대체로 그 싱크탱크나 박물관, 도서관 각각 그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석사과정생 이상, 석사 이상을 저희가 이제 지원 자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나 NGO 인턴십은 학사학위 소지자도 같이 이제 어플라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서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요건 심사, 서면 심사, 면접을 거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선정된 분들은 1차적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파견기관의 서류를 검토해서 파견기관에서 직접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파견 활동을 시작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아 협력사무부에서 진행하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이고요. 예,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중앙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차세대 어떤 전문가로 이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두시면 좋을 프로그램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외교 직접, KF가 직접 운영하거나 타기관에 협력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대학생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한 두어 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생 방일 대표단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외교부, 우리 양국의 외교부가 이제 주체가 되고 KF와 이제 일본에 있는 주관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매년 몇십 년간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고, 우리 이제 일본에 관심이 있고 일본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9박 10일간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년 KF를 통해서 공모 이제 상황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그 한중 녹색 봉사단이라는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지구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중국 후르치 사막에서 나무 심기나 생태환경 복원을 진행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요. 이제 공공외교 프로그램 참여 안내서를 매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직접 이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설명회도 KF에서 매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3월경에 진행을 하는데 내년에도 아마 3월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F 말고도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국내에 많습니다. 국내 외교부 산하기관, 코이카, 제보동부재단, 한아프리카 재단을 포함해서 아세안에 관심이 있다면 한아세안 센터도 아마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국어 교육이랑 세종단 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각의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공공외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교류활동하는 기관이니까 차후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울이라든지 아시아교류협회 이런 민간단체들,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는 브리티시 카운슬, 재팬 파운데이션, 그리고 주한 외부 공간들도 굉장히 이제 자국의 공공외교와 쌍방향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니까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F에 입사에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채용 관련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NCS 기반의 능력 중심 공개 채용으로 편견 없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직무로는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교류, 그다음에 언론 홍보, 그다음에 정보기술 관리, 그리고 이제 전문 직무로도 뽑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국제교류 직무로 이제 저희가 띄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채용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본부에 근무하시거나 서울 사무소, 부산 아시안문화원, 그리고 이제 좀 더 경력이 쌓이게 되면 해외 사무소 8개처 파견 근무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제 저희는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서에만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면은 3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에게 경쟁도도 굉장히 높고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영어는 놀라울 정도로 다들 많이들 잘하시는 분들이 오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업무하실 땐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한국에 대한 어떤 소양이라든지 뭐 정치 경제라든지 문화에 대한 식견,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좀 탁월한 식견이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어떤 역량, 그리고 이제 뭐 한국어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하고 이제 입사 신청하시면 서류 전형하고 다음에 1차 필기, 면접, 심층 면접, 영어 회화 면접을 포함해서 면접 전형을 통해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채용 공고는 K-POP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문의도 저 리크루트라는 이메일로 하시면은 좀 더 전문적인 아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